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 새벽 워런 버핏의 마지막 주주서한이 공개가 됐습니다. 11살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버핏이 어느새 95세가 됐는데요. 그동안 그가 행동한 투자는 이제 단단한 철학이 됐고 저를 비롯해 버핏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을 보면 주식 투자로 500억을 번 투자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으면서 버핏의 투자 방식과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버핏이라면 지금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버핏이 이번 3분기에 현금을 얼마나 늘렸는지 보면 2분기에 3,477억 달러였는데 3분기에 3,817억 달러가 됐습니다. 약 10% 정도의 현금을 더 늘렸는데요. 금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초단기 채권 같은 곳에 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3,817억 달러는 원화로 환산하면 563조 원이나 되죠. 4% 초반의 이자를 받는다면 매달 2조 원의 이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버핏의 현금을 GDP와 비교해보면 칠레와 체코보다는 좀 높고 홍콩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버핏인데요. 과연 이번 분기에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현금의 비중을 늘렸을까요? 아직 포트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버핏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어느 분야의 돈이 늘고 줄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크게 감소한 분야를 봤더니 소비재였습니다. 2분기에 41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398억 달러로 감소했죠. 워런 버핏의 포트에서 소비재에 해당되는 종목은 애플,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크로고, 도미노 피자 등이 있습니다. 매도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면 2024년부터 버핏은 애플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분기까지 6.4억 주를 매도했는데요.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중에서 69.3%를 덜어낸 겁니다. 이번 분기에도 추가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버핏이 매도하고서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버핏을 무조건 따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하지만 버핏이 바라보는 뷰가 뭔지 흐름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에 모두 공포에 질려서 매도할 때 버핏은 당당하게 주식을 담았습니다. 그 당시 골드만삭스랑 GE를 낮은 가격에 매수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매수를 참 잘했죠. 길게 보면 버핏의 선택은 대부분 옳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당시 80달러였는데 지금은 800달러 도달했죠. 그럼 지금 버핏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최근 버핏이 투자한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옥시덴탈, 처부, 무디스, 일본 5대 상사기업 유나이티드 헬스 등이 있는데요. 우리를 가장 놀래켰던 것은 유나이티드 헬스였죠. 올해 2분기에 16억 달러를 신규 매수했습니다. 버핏이 현금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쉬고 있는 건 아니었죠. 시장에 머물면서 늘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 기업을 찾는 방식과 부자 아빠가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부자 아빠가 이야기하는 투자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산 가치주, 수익 가치주, 서클리컬 가치주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투자와 비슷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투자는 자산가치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평가 기업을 발굴하는 투자입니다. PBR이 0.5배 이하이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을 선별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자산을 많이 깔고 있는 기업일수록 상승 모멘텀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매도 전략도 필요하죠. 친절하게도 어느 순간에 매도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초기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을 때, 더 좋은 유망주를 찾았을 때,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등했을 때 배당금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지금 상황에 접목해보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단기간에 급등했고 다른 유망 기업을 찾았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가치주 투자입니다. 성장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업이익, PER, PBR, ROA를 조건에 맞게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천억 달러 이하의 시총인데요. 미래 유망주를 발굴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수익률 또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죠. 매도 시점은 자산가치주와 비슷한데요. 추가되는 부분은 실적 부진의 징조가 보이거나 사업 확장이 마무리될 때입니다. 성장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크릿컬 가치주 투자입니다. 부자 아빠가 주력 투자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는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 속한 기업이 바닥에 왔을 때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스윙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보통 전통 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주기를 갖고 투자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워런 버핏이 최근에 투자한 그룹을 다시 보면 부자 아빠의 시크릿컬 가치주 투자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버핏도 주기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 에너지, 일본 상사, 보험에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버핏은 읽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바닥에서 매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UNH도 저렴한 가격에 담은 거죠. 여러모로 워런 버핏과 부자 아빠의 투자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거겠죠. 그러려면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산업 중에서 바닥에 있는 기업이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흙 속의 진주를 찾아볼게요.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 160페이지를 보면 지금 보시는 표가 나오는데요. 사이클 위치에 따라서 매출, 수량, 가격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1번과 8번에 위치한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8번에 위치할 때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 분위기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됩니다. 1번은 떠날 사람 모두 떠났기 때문에 무관심의 영역이 들어오는 거고요. 현재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1번과 8번에 속한 분야가 있을까요? 뒤에서 조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번과 8번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현재 증시는 K자로 양극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젠가는 이 K자가 마주치는 구간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어느 분야가 현재 바닥인지 볼게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섹터의 수익률을 보면요. 색이 위아래로 다채롭죠. 그 말은 수익률이 좋은 섹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사이클 흐름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사이클 바닥에 있는 섹터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인데요. 트럼프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3년째 사이클 하단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인데요. 역시나 사이클 하단에 머물러 있죠. 경제 위기 때 빛을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대표 지수는 모두 10% 이상 올랐죠. 특히 나스닥은 19.3%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의 평균이라면 평균보다 10%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시크릿컬 가치주 투자 전략은 여기서 시작인 거죠. 두 개 섹터에서 현재 바닥에 머물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선정할 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반영해 볼 건데요. 경제적 해자, 합리적 가격,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이클 주기상 합리적 가격과 예측 가능성은 도출이 됐죠. 한 가지 아쉬운 게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 부분을 버핏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부터 볼게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건강보험, 제약바이오, 병원 체인입니다. 각 분야에서 점유율 탑5를 선정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데요. 역시 유나이티드 헬스는 보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머크, 병원 체인에서는 HCA인데요. 세 개의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그동안 많이 설명드린 기업이죠.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보험회사이면서 병원과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의료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령화, 의료비 상승, 보험 시장 확대라는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배당도 꾸준히 늘려온 만큼 경기 변동성에 강한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기업 자체 이슈랑 트럼프 정권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 틈새를 버핏이 파고들었습니다. 2분기에 500만 주를 매수한 건데요. 과연 이번 3분기에 추가 매수를 했을까요? 이번 주에 버핏의 포트가 공개가 되는데요. 주간 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튼실한데 EPS가 엉망이죠. 그 이유는 의료비 상승폭이 예상보다 컸고 정부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헬스케어의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요.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시크릿컬 가치주의 주가 순환을 체크해보면 7번과 8번에 와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적을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요.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동트기 전 신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다면 버핏은 3분기에도 유나이티드 헬스를 추가 매수했겠죠.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머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죠. 특히 암치료제 키트루다로 유명한데요. 이 약이 머크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암 환자는 늘고 있어서 키트루다는 여러 암종 치료에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이 큽니다. 게다가 백신, 동물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한 매출과 높은 연구개발력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배당이 장점인 기업입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약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불황에도 강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계속 흘러내렸죠. 다행인 것은 올해 6월에 저점을 찍었다는 건데요. 73달러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현재 8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머크의 실적을 보면 3분기의 매출과 EPS 모두 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신약 효과로 반짝 상승했지만 연구 개발비 증가랑 일시적 비용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머크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의 주가 순환을 체크해보면 1번과 2번에 와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주가는 바닥을 지나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이 한번 튄 것으로 보아서 회복되는 기미도 보였습니다. 5번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이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HCA 헬스케어입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병원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전역에 180개 이상의 병원과 2,000개 이상의 진료센터를 갖고 있고요. 환자 진료, 수술, 응급실 운영 등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인력비 상승과 장비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요. 미국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덕분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배당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HCA 헬스케어 점유율이 34%로 3분의 1을 넘어섰었죠. 그래서인지 주가 또한 멋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를 갖는다기보다는 성장주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아름답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실적이 주가랑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EPS 전망이 상당히 높은데요. 11월 독감 시즌이랑 겨울철 질병 증가로 인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익성 높은 수술과 전문 진료 서비스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의 주가 순환을 체크해보면 3번과 4번에 와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출과 수량이 늘고 가격도 함께 증가하고 있죠. 이대로 계속 성장하면 과열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과열 구간이 1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저평가 구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버핏은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매수할 종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 분야 1위 기업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점유율로 보면 HCA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죠. 반면에 UNH랑 머크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연초부터 수익률 봐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손이 잘 안 나가죠. 투자보다 사람 심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 소비재입니다. 헬스케어 다음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섹터인데요. 여기엔 어떤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분야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시총이 무거운 분야 3개를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생활위생용품이랑 식품과 음료, 식료품 유통이 있죠. 각 분야별로 1위 기업을 보면 P&G, 펩시, 월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점유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료뿐만 아니라 스낵을 함께 보면 펩시가 더 높습니다. 그럼 1위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P&G입니다. 주가를 보면 2025년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로 보면 아직 바닥이 형성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P&G의 실적을 체크해보면 매출은 2024년 말에 잠시 줄었다가 25년도 들어서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22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소폭 감소될 예정이고요. EPS는 1, 2분기 감소 추세였는데 다행히 3분기에 개선이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과 비용 절감이 한몫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펩시를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180달러 넘던 주가가 현재 140달러가 됐습니다. 많이 하락했을 때는 120달러까지 갔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6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다행입니다. 특히 이번 4분기 매출 전망이 꽤 높은데요. 현실이 된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월마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성장 추세가 멈췄죠.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4월에 관세 이슈로 하락했지만 다행히 만회를 했고요. 관세 후폭풍이 두려워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 그리 좋지 못하죠. 4분기 전망을 보면 매출은 보합이고 EPS는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이러니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수 소비재 분야 1위 기업들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 사이클을 점검해보면 P&G는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아서 8번에 가깝고요. 펩시는 조정을 받고 주가 실적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에 2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사이클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관세에 민감한 기업이라서 별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자 아빠가 투자한 기업을 보면 HD의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2025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투자했다면 지금 1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상승이 나온 거죠. 그가 한국의 조선주를 선택한 것도 시클리컬 가치주를 필터링하면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을 보면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워런 버핏이 마지막 주주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내년부터 버핏을 만날 수 없다니까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핏이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금은 여전히 주식 지분을 들고 있겠다는 이야기랑 버크셔 가치 창출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나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당분간 상승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워런 버핏이 3분기에 새롭게 매수한다면 어떤 기업을 사냥할지 후보 기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독점력과 가격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본 건데요. 넥스테라 에너지, 두큐 에너지, 월마트, S&P 글로벌, 처부, 일리노이 툴릭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아니면 조용히 유나이티드 헬스를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데요. 버핏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이야기한 버핏의 인생 조언을 하나 공유드리면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경험이 조금이라도 배움이 된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기 마련인데요. 그 실수를 경험하면서 체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을 읽고 워런 버핏이 떠올라서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기업을 선정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